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특수관지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뒤이어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지가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현재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재 관리법이라든지 또 문화재에 대한 일반 그 국민들의 그 요구도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많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재법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또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법도 또 병행되어 가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예로 본다면 중국이 문화재보호법이 공표된 게 1982년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이런 거에 관련된 협약 이런 걸 유네스코에는 1989년도에 협약이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국제통일사업협회, 뭐 도난이라든지 불법 문화재 그런 수출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결국은 유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1997년도에 일단은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가입도 하고요. 최근 2025년도 3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신문물법이라고 해서 그 요지 자체는 뭐냐면 이제 민간 문화재를 수집자, 개인 자산으로 매각이라든지 뭐 정려라든지 은행 담보 등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화재 거래 등록 기간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활성화가 됐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 민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몇 배로 더 많이 증가되어졌다. 모든 것이 좋으냐? 또 빛을 보는 곳이 있으면 빛을 또 잃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일명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한쪽이 쥐어지면 반대편은 또 늘어나고 또 반대편을 쥐면 이쪽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쪽과 또 도움을 덜 받는 쪽으로 또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 안쪽으로 보면 항시 중국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그 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분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 다시 말해서 안목 감정으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과학 감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주로 안목 감정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많은 경비를 들이고 또 그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감정가에 의한 의뢰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도 올해 3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신문물법 내용에는 앞으로 이제 과학적 검사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에 의한 보고서, 그걸 동시에 구비해야만 이제 물건을 이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결국 분쟁을 줄이면서 신뢰도, 공신력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시행되는 신문물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 감정이라든지 뭐 흔히 양자 감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강 분광법도 있고 또 엑스레이 성분 검사, 유약 검사 주로 했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과학 감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 정말로 신뢰도를 가지고 유효하다, 이것을 주로 쓰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학적 검사 보고서라고만 일단은 했고, 그 다음에 특정을 지어서 어떤 기계를 쓰라고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그 기계를 파는 사람들의 이제 로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서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려면 그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과학적 감정과 안목에 대한 전문가의 뭐 그런 보고서 두 개가 있어야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감정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감정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7, 8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안목보다는 과학 감정이 더 비싸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된다면 기물값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신뢰도가 높게 책정이 된 것은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감정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국가가 고민을 하거나 하는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또 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뢰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분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감정을 시행하는 회사나 감정가가 직접 감정비, 돈을 받고 감정을 내줬으면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그리고 이게 언제 때쯤 나왔다라고, 뭐 양자감정이라면 양자감정이 뭐 걸륭제에 나왔다면 그 걸륭제에 나온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사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감정을 시행한 곳과 곳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 감정을 하는 분들이 자기는 책임을 지겠다, 이 감정에 대해서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야기한 곳이 있는가. 뭐 요즘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이거는 우리 감정은 정확하니까 감정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곳이 있는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런 부분들은 작년 제가 6월 달 정도에 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런 법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이 됐고,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 측에 대한 문화재, 특히 아주 진귀한 진품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또 뭐 그 뒷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말 진귀한 예술품, 다시 말해서 골동품이라면 그것은 중국에다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뭐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채널을 여는 것도 서두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팔로우 수를 늘려서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고 뭐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진귀한 그런 골동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길을 여는 루트에 동참을 해서 좋은 고가의 좋은 어떤 분량이 된다면, 그러면 좋은 일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문 감정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조금은 더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현재는 워낙 가품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누가 어떤 것을 소유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부분으로서 이 채널을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된다면, 그 좋은 것들에 대한 인연이 된다면 특정하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장사꾼들, 거짓말하면서 장사꾼들 팔고 남을 속이면서 물질적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 물건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홍콩 크리스티에서 개인 소장자에게 그 일괄 물품을 일부 구입하는 걸로 해서 800억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점, 하나당 한 10억 정도 하죠. 그렇게가 판매를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박매영감이라고 해서 책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박매영감에 보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년 1년 동안 소도비나 크리스티 등 그 중국 내 메이저급 또 국제적으로 메이저 경매회사에서 팔린 자기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청걸융제 겁니다. 회전병인데 이게 이제 대표로 이제 표지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말미에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현재 2025년도 판의 박매영감에 보면 작년에 팔렸던,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니까 2024년도에 팔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보니까 여유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 24억 원입니다. 세조, 그러니까 붓을 이래 다듬던 새 접시 하나가 장공학 여유가 한 점에 24억 정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청화를 보니까 원청화는 11점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옥구춘병하고 그리고 그 대관, 관하고 그다음에 접시 두 종류 정도 해서 총 11점이 나왔는데 가장 낮은 금액이 약 2억 8천, 약 3억 정도 되고 가장 비싸게 팔린 게 한 점에 50억에 한 점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청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원청화라고 해서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3억, 3억에서 4억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반 정도, 반 정도, 5, 6점 정도 되었고, 그다음 최고 비싸게 팔린 것이 약 50억 원에 한 점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지 모델이 된 것은 이번에는 원청화나 뭐 영락 접시나가 아니라 걸융에 대한 양체가 모양 3개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회전병 안에 회전병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이름을 보니까 안에 내용 보니까 대청걸융 양체 분청지 묘금 내 수렵도 3원 회전병이고 약 22cm인데 약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전에 대한 2024년도, 2023년도 대비 대표적으로 팔린 금액은 다소 낮았다. 120억 정도의 원청화가 작년에 팔렸다면 이번에 원청화에 대한 부분은 50억 정도에 팔렸다는 게 조금 작년과 다른 부분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지금 현재 이 보면 대몽성길사한, 대몽성길사한, 그 앞에 징기스칸에 대한 이 특수관지, 인물관지에 대한 부분은 대원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대원국, 성길사,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국 청화작이라는 책 내에 들어있는 관지, 인물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그걸 설명할 때 그 저자분께서 그 도자기가 진위에 대한 부분,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이 징기스칸의 도자기라고, 징기스칸 도자기라고 하는 인물 도자기가 어쨌든 방위됐든 아니면 어떤 연유든 우리 주변에서 보인다면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과연 처음 만들어진 걸 가지고 모방을 했느냐, 아니면 창작을 했느냐, 창작을 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항시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 부분이 3개가 맞아야 됩니다. 진품이라면 그 3개를 얘기해야 되고, 가품이라고 단정 지을 때도 그 3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청아가 1929년도에서 그 30년대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북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오레이가 들고 갈 때, 데이비드 병을 들고 다니면서 팔로 다닐 때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온 나라에는 청화가 없다, 청화자기가 없다, 명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원국이라는 대원이 붙었으니까 그는 원나라인데, 그 원이라고 하니까 명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청화자기가, 청화백자가 왜 원나라가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2025년도에 넣은 이 방미영감에도 작년에 11개가 대표적으로 팔린 게 지금 실리지 않았습니까? 책자에. 지금은 원청화가 있다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내 지식이 그 정도이고 지금 현재 대세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보다는, 가짜라면 가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2025년도 언제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대원국이라고 하면 대몽골, 대원국이라면 그는 당연히 원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나라에 만들지 않았다면 그럼 최근이나 언제 만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중국에도 어느 쪽에서 그래서 만들어져 나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진위 여부를 가릴 때는 항시 진품에 대한 부분은 진품을 찾기 위해서는 가품을 걸러내는데, 가품을 걸러내더라도 근거 있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진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관지가 있는 것이 진품이다 아니다는, 관지는 방도 만들 수 있고 없는 것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자기를 봤을 때 아무리 이 밑에 있는 징기스칸의 이 도자기가 대몽 성길사한이 만약에 맞다 치더라도, 이 글자를 보면 대몽 성길사한 뒤에 보면 조금 더 확대된 게 있는데, 대몽 성길사한 보면은 황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몽 성길사한 황제, 만세만만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만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것은 대원국 성길사한 만세만세만만세, 이거는 대몽 성길사한 만세만세만만세, 다르다는 거죠. 왜 대몽이라고 했지? 그러면 대몽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가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대몽 성길사 만세만만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유약 성분 검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 성분, 이것을 보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거의 90%, 74%인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방품이겠죠.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제품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데, 단지 관지가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도 계시니까 존중하고,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중국의 감정가들이 아니다고 해서 그럼 그게 아닙니까? 또 맞다고 하는 감정가는 없습니까? 그래서 맞다 안 맞다 몇 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데도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좋지,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면 요 밑에 보면 이게 노건재 노출구공사라고 하는 딱지입니다. 이 책에 근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도자기도 그 대원국 청화자기라는 책자에 그 징기스칸 성길사한
인물 간지가 들어있는 징기스칸 인물 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 하나를 이렇게 캡처를 했냐면 사진을 보면 산도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두병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 대몽, 성길산, 만세, 만만세는 제가 현대 방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유약 검사하고 다 보니까 알루미늄 비율이 70%대 넘고 금이 0.008인가 0.08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유약 성분이 현대 유약에 현대 성분이 들어가 있고 빈도가 비율이 높다면 아니라고 가정했다면 그러면 이 산두병이 만약에 만들어진 게 선덕 때 만들어졌다라고 만약에 보고가 되어졌다면 이건 원때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송나라 때 있었고 원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송나라 때 이런 기행이 있었다면 원때도 만들어졌을 수는 있다. 단지 우리가 찾지를 못했거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산두병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지? 하고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 또 감정의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노출구공사 딱지입니다. 이 책의 근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희미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21, 1910년도에 이 노건재가 노출구공사라는 이 무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했죠. 중국 문화재 보물급들을 많이 수출을 했죠. 노건재가. 그러면 1921년도에 이 밀랍이든 아니면 이 마크를 부착을 해서 팔았다면, 딱지였다면, 그러면은 원청하라라는 것을 1921년도에 알았다는 얘기냐, 아니면 인물간지만 있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파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청하에 대한 부분은 1921년도에는 원나라 청하를 인정하지 않던 때입니다. 1970년대에 넘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불과 4, 50년 전에 원청하를 인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21년도에 이 대원국이라는 지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원나라 겁니다. 그죠? 그럼 원나라가 1300년대에, 1340년대에 나왔던 거는 원나라를 생각하는 건데 그 원나라를 특정해서 만들어가 보냈다?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럼 이 딱지가 진짠가 가짠가를 또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것도 지정이지 않습니까? 이 보면 여기 보면 고상박는제라고 그랬죠. 고상박는제인데 이것도 보면은 글자가 명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출구공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구공사. 이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노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수출용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보면 고상박능제라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고상박능제라는 이 딱지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징기스칸 인물 관지가 있은 적이 없다, 가짜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징기스칸 관지는 있지만 이 도자기는 가짜라고 하는 거하고 징기스칸 관지가 아예 없는데 그게 창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죠. 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또 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진위 여부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고상박는제라는 이 딱지, 글도 없지 않습니까? 지정에 대한 부분, 지정 몇 년, 뭐 추일, 몇일, 뭐 장문진조 이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자가 없는 거는 가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지에 글자가 있는 것은 진짜인가? 그 영남의 그 판매를 하는 분은 유튜브는 자기가 파는 거에 두 줄이면 글자가 두 줄이면 가짜고 석줄이어야 진짜다. 그리고 이 딱지가 깨끗해야 진짜다. 하면서 들고 있는 게 자기께 진짜라고 또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러면 두 잔은 가짜고 두 줄이면 가짜고 석줄이면 진짜구나.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줄이면은 가짜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체가 다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줄이든 석 줄이든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선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정상적인 과정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고상방능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그 원나라 청와 자기의 관련된 책자, 그것만으로는 단독본으로 나 있는 책자 내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체인데 이것도 고상방능제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방능제라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전에 그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관지는 없지만 해무리굽에 이런 식으로 옥백조의 해무리굽에 안에 보면은 나선형으로 돌아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원나라 때 관지만큼 그런 기법이 있었는가도 관지는 아니지만 관지화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저런 기법이 있었다라고 원나라에서 출토되어 있는 묘지나 그런 데서 원나라 기물에 출토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럿이 나온다면 그게 원나라 특성이다라고 관지대용으로 관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는 원청화입니다. 이 원청화는 제 지인이 또 이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키포까지도 충분히 봤는데, 이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홍콩에서 가게도 하고 감정도 하시는 분이 이걸 저한테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원나라 대표적인 원청하다라고 얘기하면서 2010년도에 판매된 금액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한번 지인 것을 기준으로 기포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사진 찍어 놓은 거, 허락하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선자기라고 그러죠. 영락과 선덕자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발 뒤쪽에 보면 지금 보이죠. 눈꽃 결정처럼 보이는 이 관지, 이게 영락 때 나왔던 관지입니다. 이것도 술잔인데 보면은 아래에 보면 이런 관지가 있고요. 이것도 영락 겁니다. 이것 또한 영락이고요. 이것도 영락 겁니다. 그래서 영락에 있는 관지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양에 대한 눈꽃 결정처럼 생긴 문양에 대한 관지도 영락 거도 있지만 이게 고적배입니다. 그래서 고적배에 보면 관지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락연제라고 해서 전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영락한 연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대만 고궁박물관에 지금 실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제가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적배에 대한 영락연제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면 영락연제 있죠. 이게 영락연제, 아까 보였던 것이 이렇게 안에 관지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바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이게 직접 보면 10억 원에 팔렸던 건데 이게 바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불빛을 비추거나 후레쉬로 비추거나 태양 쪽으로 이래 비추면은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요게 보면 문양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 모양으로 안에 또 음각으로 또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모였을 때는 한번 보일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면 영락연제라고 돼 있는데, 영락연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 영락,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전서 영락연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자로 영락연제라고 적힌 것은 선덕연제 때, 선덕때의 이 영락연제라는 지금 보이는 관지, 이 가로관지에 대한 부분이 선덕때도 많이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선덕연제에 대한 부분인데도 영락때의 영락연제에 이게 방으로 선덕때도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영락연제 가로가
또 도자기에도 들어와 있는 게 그 관지책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았다. 아주 희소하다. 영락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백자의 영락연재, 이거는 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진품, 가품이 아니라 이런 관지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방이든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보이거나 보일 때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참고 삼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선덕대 관지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죠. 40억에 한번 팔렸던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관지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문양에 대한 부분 바닥을 보고 옆에는 이제 뭐 기본적인 문양은 있지만 이거는 성화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관지만큼 여기 보면 무지개 빛깔이 들어가죠. 합리광이라 그러죠. 조개 안쪽에 전복 안에 보면은 우리가 무지개빛 뜨듯이 이런 부분이 지금 무지개빛이 덜죠. 그래서 이거는 성화 때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유약 표피에 나오는 합리광에 의해서도 대강 어느 정도의 연대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꾸 처리했을 때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밑이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다. 자꾸 처리한 거다고 일반적으로, 물론 자꾸 처리도 이리 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굿만 보고 자꾸 처리다. 그것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명중기의 도자기죠. 향불 피우고 있는 상태 그림이 들어가 있는 진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보면 송나라 겁니다. 송나라 정료인데 백자죠.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학대를 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보면 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확대를 내보면 찰영자가 들어가 있죠. 영자입니다. 보배스러움이라는 뜻으로 영자를 쓴 겁니다. 이거는 당나라 때에 대한 부분이고, 요 보면 영락연재라고 되어 있죠. 영락연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락연재. 물론 이게 진품이다, 가품이다, 그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주변에도 놓을 수 있겠구나. 이것 또한 이런 관지는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보이는 거는 지금 보면 이것 또한 보면 대원이라고 되어 있죠. 대원. 그 다음에 성길산이라고 있습니다. 대원국 성길산 만세만세 만만세. 이거는 대원 성길사왕 국이 빠졌고, 조금 전에 봤던 건 대몽 성길사한 황제 만세 만만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지들이 있다. 이것도 지정대가 있죠. 지정 8년에 대한 부분 6월 길일 해가 장문진조 고상방명제 이렇게 적혀 있다 그죠. 요거는 징기스칸 도자기 일명. 요것 또한 보면 성길사한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이게 보면 성길사한, 대원 성길사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게 방이다 뭐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관지 꽃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관지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품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품이든 가품이든 이런 관지들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두 저게 진품이다, 모두 가짜다, 이런 관점은 가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또한 대원국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원, 그 다음에 지정 몇 년 이렇게 된 거 있고, 대원국 지정 몇 년, 몇 월, 추월 뭐 등이 있고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천자관지입니다. 불을 비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천자관지, 청하로 적힌 것도 있고 이렇게 천자, 주로 성화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천자관지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명성화연재의 관지, 백자, 이건 안에 용이나 그 뭐 용봉, 그 다음에 모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쓰이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후라시를 비추면 이런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또 제이모 갤러리라는 데서는 해외에 있는 또 감정가에게 그 감정한다, 사진 감정을 한다고 해서 뭐 25만 원, 15만 원 있는데 저도 한번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라왔던 게 뭐냐면 뭐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가짜다라고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용 보십시오. 아주 디테일한지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그림으로 아주 진보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렸다. 그것은 진본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지 않은 것은 가짜다. 그렇게 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못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의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을 받고 감정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그게 가짜인 줄 알고 던져버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감정을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현재 관제입니다. 보면 걸륭어제라고 중간에 적혀 있죠. 그래서 걸륭어제에서 황천걸륭, 어용, 황제가 썼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옛날에 이런 문양에 비슷한 문양이 있어서 방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진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진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정은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보면 조금 전에는 걸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옹정으로 되어 있죠. 보면은 대청 옹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정. 그러면 이거는 아까 것은 걸륭이고 이거는 또 옹정으로 되어 있네, 그죠? 이런 것도 간지가 있다. 뭐 또 상으로 내려준 것들이 또 이런 것이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그죠? 대명성화 연어제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주로 강의 때 쌍권 내에 낙엽 관지라든지 뭐 등, 또 때로는 뭐 토끼 그림은 명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강의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표식 복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송나라 때 5대 가요 중에 5대요 중에 주로 이제 들어가 있던 대만 고궁박물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본이다, 그죠? 이렇게 갑을병정으로 또 적힌 것도 있고요. 등급을 나눌 때 썼다라고 문서에는 되어 있고요. 요거는 구촌백촌이라는 거, 구천백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것은 또 거기에다가 나선형으로 파고 들어가면 원나라에 주로 썼던 굽 안에 나선형에다가 대원이라면 이게 있냐. 그러면 구천백촌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없었는지 아니면은 찾지를 못해서 없었는 건지 아니면 누가 도굴꾼이 도굴내가 그거 놓은 걸 갖고 또 뽀늘 때가 했는데 세상에 밝혀지지 않아서 없는 건지 그래서 무조건 없다라고 보기에는 찾아서 하나하나 가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정이고요. 징기스칸 도자기 얘는 송나라 거. 제가 10원짜리 이걸 하나 사진을 한데 저도 뭐 우표도 많이 모았고 돈도 동전도 옛날 동전부터 해서 또 돈도 과거부터 좀 수집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게 이게 관지입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연도가 나왔죠. 이게 뭐 대청 아니면 대원국 지정 몇 년처럼 이거는 연도가 딱 나오죠. 뭐 김인현이라든지 등등등 이거는 연도가 나오고 이거는 발행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10원 가치는 이 정도다. 그런데 이게 1966년도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으로 만든 이 10원짜리가 1960년도에 최초에 발행되었죠. 그런데 이게 불과 지금 현재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6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원짜리 다 쓰지 않았습니까? 양도 엄청났고 여러분 혹시 1966년도 이 동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명이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 1966년도 이 10원짜리 동전을 보려고 다닌다면 그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500년, 1000년 전에 도자기 특히 깨어지기 쉬운 것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외국에 있는 거. 중국계 우리나라에 있다?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60년도 10원짜리 이거 하나도 찾기 힘든데, 물론 이 가치는 높습니다만 그만큼